신경림 씨의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었는데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수년간 이게 자료가 없을 정도로 거의 출제가 안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수록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번에 내신에 들어가게 돼서 자료를 좀 부랴부랴 만들고 있는데 가슴을 좀 울리는 그런 노래예요. 일단 신경림 씨 같은 경우는 민중들, 아이고 이놈의 영어,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많이 다루시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민중과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이고, 아마 요게 이제 부제예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게 부제인데 아마도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해 이 시를 썼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내용은 굉장히 좀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이거 서리법이죠. 서리법.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밑에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지금 다 똑같죠. 계속 이게 반복되죠.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 했겠는가? 그죠? 이게 반복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문장 구조의 반복. 그 다음에 뭐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다른 말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꼭 나와요. 그냥 꼭 그냥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 다음에 서리법 쓰였고요. 그죠? 요거 서리법이죠. 모르겠는가? 알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알지 모르겠어 이걸? 이런 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를 의문형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서리법으로 보셔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이 사람이 느끼는 정서를 한번 봅시다. 정서를. 외로움의 정서를 지금 느끼고 있네요. 그쵸?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자. 너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너. 청자죠.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뭐 이제 어떤 특별한 너라기보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새파란 달빛이나 눈은 차가움의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촉각적인 이미지, 일단 뭐 이건 촉각적 이미지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새파랗게 달빛은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죠. 시각적인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그런데 이 눈과 새파란 달빛을 제가 지금 이 뭐야 이거 주황색으로 칠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이 대상들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부정이냐? 서민들에게 차가움, 추위 이런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눈과 달빛에서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색채 이미지. 일단 눈은 흰색이죠. 그 다음에 새파랗다는 파란색. 이런 걸 색채 대비로 볼 수도 있죠. 색채 대비라는 것은 두 가지의 색상을 그냥 붙여놓으면 거의 색채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를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한다. 뭐 이런 뜻인데 두 가지의 색상이 사용됐기 때문에 색채 대비도 맞고요.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왜 외로움을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와 헤어졌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란 달빛이 쏟아지는데 내가 외로움을 모르겠어? 이런 말이죠. 너와 헤어져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자, 일단 두려움에 체크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느끼는 정서입니다. 두려움. 두 점을 치는 소리. 여러분 이 두 점은 시예요. 시. 두 시를
알리는 소리인데 이 2시는 새벽 2시를 이야기하고요. 2시를 알리는 소리 방범대원 이거 오타가 좀 있네요. 방범대원입니다.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지금 여기는 뭐가 많이 사용되었냐면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뭐뭐하는 소리, 뭐뭐하는 소리, 뭐뭐하는 소리. 이것도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느끼는 건 두려움이란 말이죠. 2시를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일단 이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는요, 여러분 산업화로 볼 수가 있어요. 산업화. 산업화는요, 시에서는 긍정으로 쓰이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 시라는 건 좀 물질적인 게 아닌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적인 가치, 뭐 인간적 가치 이런 걸 중시하는데 산업화는요, 인간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산업화가 관심이 있는 건 오직 자본이에요. 자본, 돈. 그래서 인간성은 좀 떨어져도 돼요. 돈만 벌 수 있으면. 이런 시대가 산업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소외되고 기계가 중심이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이 2점을 치는 소리나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소리 요거는요,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는 통금이라는 게 있어요. 통금. 몇 시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12시인가? 아까 지나면 밤에 나다니면 잡혀갔어요. 네, 밤에 길거리를 이렇게 나다니면 잡혀갔습니다. 그게 통금이에요. 이게 무슨 옛날에 조선시대 때가 아니라 60년대, 70년대? 뭐 그때도 아마 통금이 있었어요. 네, 저는 모릅니다. 저는 80년대생이라 모르지만 그전엔 이 통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생각하는 거냐면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 사실 밤중에 내가 밖에 있든가 집에 있든가 뭔 상관이야. 그죠? 우리 자유잖아요. 우리 신체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못 돌아다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죠. 지금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와 산업화, 이것이 모두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자, 이 사람의 정서 그리움이 드러납니다. 누가 그립냐? 어머님 보고 싶소. 자, 이 어머님이 바로 그리움의 대상이죠.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되뇌어 본다는 건 이제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여러분, 이 새빨간 감 바람 소리를 요거 공감각적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바람 소리가 빨갛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새빨간 바람 소리 이러면 공감각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새빨간 감하고 앤드 바람 소리예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새빨갛다는 게 아니에요. 감이 새빨간 거고 바람 소리는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시각적 이미지와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복합 감각이라고 하는데 뭐 이 말은 모르셔도 되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뭐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근데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공감각은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뭐 까치밥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옛날에 감나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감, 맨 꼭대기에 있는 감 이런 거 하나를 안 따요. 안 따고 그냥 둡니다. 그러면 까치는 텃새예요, 여러분. 네, 까치는 철새가 아닙니다. 텃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걔네 먹으라고 한두 개 남겨놔요. 그걸 까치밥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 시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뭔지는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그걸 이제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리움의 대상은 어머님, 그 다음에 새빨간 감, 바람소리, 이런 게 모두 이제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향을.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고향을 떠났을까? 바로 산업화 시대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떠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 이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왔고, 그런데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한 삶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도시의 최하층민을 형성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근처로 밀려나고, 그래서 이제 그 원미동 사람들 이런 데 보면 이제 부천시, 서울이 아닌 그 근처의 도시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삶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거기서 버텨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하층민으로서, 서민으로서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산업화가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고향이 그립고 엄마 보고 싶고, 네, 이런 거죠. 그런 정서가,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사랑, 이 사람이 느끼는 정서죠.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지금 보면,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싸워서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럼 왜 헤어질까요? 왜 헤어질까? 사랑하는데. 바로 가난하다고 해서죠. 이게 이제 이별의 이유겠죠.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뭐 집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로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별의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뭐예요? 이거죠. 네,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모르겠냐, 두려움을 모르겠냐, 사랑을 모르겠냐, 외로움을 모르겠냐, 나도 다 안다.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걸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나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이요. 이것들,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절망적이다, 체념적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문학 작품들에서 노동자의 가난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사회적 구조의 모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또는 소설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근데 소설은 조금 다르긴 하겠다.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 뭘 잘못해서 게을러 터져서 가난하다, 이런 내용들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을러 터져서 가난한 애들도 있긴 있거든요, 소설에서는. 근데 시는 없습니다. 시는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가난한 노동자 또는 그냥 노동자의 삶이 나온다 그러면
이 사회적 구조의 모순이에요. 뭐 사회적 구조라는 게 뻔하죠.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사람은 더 갖지 못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인 거죠. 거기다가 70년대 80년대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저임금으로 굉장히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다 이제 사장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고 노동자들은 어떤 인간적인 처우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모든 사업장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니네 모르니까요. 뭐 이런 걸 겪어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 이런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비판하고자 하는 시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를 보면 아 이게 혹시 이것도 노동자의 삶이니까 사회적 구조를 비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지의 하나로서. 사회적 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의 삶을 드러냅니다. 되셨나요? 뭐 아마도 이 시인의 이웃 중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이별을 하고 왔나 보죠? 평소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보죠? 외롭고 두렵고 그립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나 보죠? 근데 그 젊은이의 그 이별이 안타까웠나 보죠?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됐나 보죠? 네,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화자. 화자는 나입니다. 나인데 이 나는 이제 이웃의 젊은이로 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시적 상황, 가난 때문에 소중한 인간적 감정들을 버려야 하는 거죠. 요런 상황이죠. 느껴지는 정서, 뭐가 느껴지세요? 현실에 대한 절망, 슬픔, 뭐 이런 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특징이 중요합니다. 통사구조의 반복, 아까 말씀드렸죠. 통사구조의 반복은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운율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각적 이미지 많이 쓰였어요. 그죠? 시각, 청각, 그죠? 여기 시각 있었고, 청각 있었고, 시각, 청각 있었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뜨거움 이런 거 이제 촉각도 있네요, 그죠? 네, 촉각적 이미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리법. 그리고 도치법이 사용된 부분이 있는데 다 도치예요. 보시면 자, 요 부분도 도치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끊고 그 다음 요렇게 끊는 게 아니잖아요. 너와 여자 돌아오는 어쩌고부터 두려움이 없겠는가 이렇게 끊는 게 아니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쏟아지는데 이렇게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도치법이고요. 그죠? 요 부분도 도치법이고요. 다 도치법이에요. 요 부분도 도치법이고 요 부분도 도치법이고 마지막도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부분도 도치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도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뭐 주제는 가난으로 인한 노동자의 삶이 고단하다, 고달프다, 슬프다 뭐 이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